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뭘 간절히 원할 땐 고통스럽고 막상 그걸 얻고 나면 또 금방 시들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 월급 타면 뭐 하고 싶고 뭐 사고 싶었잖아요. 근데 막상 사놓으면 금방 시들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걸 원하게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거 이제 뼈저리게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오늘 밤 우리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서 말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돈 더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받고. 다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돈 벌자고, 성공하자고 그랬던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참 정확한 비유 같아요.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있으면 또 억 소리 나는 거 갖고 싶고 끝이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대, 40대 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애들 학원비 벌고, 집 장만하고, 차 바꾸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그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중요했던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집사람이랑 저녁에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그 시간, 애들이 학교 다녀와서 아빠 왔어 하던 그 목소리, 일요일 아침에 느긋하게 신문 보던 그 평화. 그런 게 진짜 행복이었는데 그땐 몰랐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큰 집, 좋은 차,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더라고요. 오히려 집이 크면 청소할 때가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차가 비싸면 긁힐까봐 조심스럽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묶어놓았던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뜻한 방 하나, 끼니 거르지 않을 밥, 가족 건강, 친구 몇 명.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덜어내는 게 편해요. 안 입는 옷 정리하고 안 보는 물건 버리고 불필요한 약속도 줄이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얻는 지혜 아닙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되는 거. 그걸 아는 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은 전부가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거 정말 뼈아픈 진리죠. 우리 나이 되면 더욱 실감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새 술 먹어도 다음날 멀쩡하고 아파도 며칠 쉬면 금방 나았잖아요. 몸이 말을 잘 들었어요.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약 먹는 것도 일상이 됐고 병원 가면 아는 사람 만날 정도가 됐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근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숨 쉬는 게,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말이에요. 젊었을 땐 몰랐던 이 소중함을요. 저도 몇 년 전에 병원 신세 좀 졌어요. 뭐 큰 병은 아니었는데 일주일쯤 입원했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했나? 왜 담배를 그렇게 피웠나? 왜 술을 그렇게 먹었나? 왜 건강을 소홀히 했나?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그 느낌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집, 내 방, 내 침대.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사람이 끓여준 미역국 한 숟가락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 보세요. 우리 또래 중에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 있잖아요. 작년에 갔고, 재작년에 갔고. 그 친구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아직 여기 있구나. 아직 숨 쉬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쇼펜하우어가 건강한 거지와 병든 왕 중에 뭘 택하겠냐고 물었답니다. 당연히 건강한 거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무슨 소용이에요. 밥 먹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걷더라도 걸을 수 있고 돋보기 쓰더라도 볼 수 있고 목소리 작아졌어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축복이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아침 눈 뜬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진짜. 커피 향 맡을 수 있고 아침 햇살 느낄 수 있고 가족 얼굴 볼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에요. 이제 좀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이 양반 말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졌대요. 마치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외로우면 사람 만나고 싶고, 한 가지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들어요. 끝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생각해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더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고, 체면 따지고, 자존심 세우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한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속상하고, 차가 낡으면 부끄럽고, 집이 작으면 남 눈치 보이고, 온통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늘 조급했어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욕심 많이 사라졌잖아요. 누가 뭐라든 별로 신경 안 쓰이고 남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얻는 가장 큰 자유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걸 원하는가? 이 질문 참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다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원하는 건지. 이제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은 그래요. 새 스마트폰 나왔다고 갈아탈 필요 없고, 새 차 나왔다고 바꿀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거로 충분해요. 아니, 솔직히 지금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젊었을 때는 욕망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그게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고요해요. 마음이 잔잔해요. 더 이상 뭔가를 끊임없이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아세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는 것. 더 이상 경쟁할 필요 없다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자유예요. 욕망의 쳇바퀴에서 내려온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과 싸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 정말 스트레스 많았죠? 회사 일, 돈 걱정, 자식 교육, 인간관계. 온통 스트레스였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하루 종일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었던 게 몇 개나 됐을까요? 날씨 바꿀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 마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면서요. 이제는 좀 달라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체념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 온다고 화낼 수 없잖아요. 비는 그냥 오는 거예요. 버스가 늦는다고 짜증내봤자 버스가 빨리 오나요? 안 와요. 이런 것들 가지고 에너지 쓰지 말자는 겁니다. 자식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 자식들 이제 다 컸잖아요. 40대, 50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아직도 우리는 걱정돼요. 잘 먹고 사나? 직장은 괜찮나? 건강은 어떤가?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걱정이 자식들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결정해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뿐입니다. 쇼펜하우어 말처럼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걱정했던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게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것들도 어떻게든 해결됐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증명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강해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예요. 세상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게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은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뭘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만족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정말 많은 걸 해냈어요. 가정 꾸리고, 자식 키우고, 일하고, 온갖 어려움 다 헤쳐왔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해요. 집값 비싸고, 돈 안 들어오고, 미래 불안하다고. 맞아요. 요즘 세상 어려워요. 근데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어려웠어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냈어요. 애 둘, 셋 키워냈고, 집도 장만했고, 다 대학 보냈어요. 돈 없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껴 쓰고, 참고 견디며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정말로요. 우리 잘 살아왔어요. 완벽하진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는 그걸 잃었을 때를 생각해봐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잃지 않은 것들을요.
지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고, 청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지 않았고, 집을 잃지 않았어요. 아직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것이에요. 이게 우리 재산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족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는 것 세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있는 것도 세려면 끝이 없어요. 뭘 세느냐에 따라 우리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있는 것을 세면서 살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부러움을 인간의 가장 저급한 감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부러움은 남의 행복을 내 불행으로 느끼게 만들거든요. 젊었을 때 우리 부러움 많았죠? 옆집 사람이 새 차 사면 부러웠고, 동료가 승진하면 속상했고, 친구가 돈 벌면 질투났어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나이 들면서 비교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각자 인생이 다르다는 걸, 각자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누구는 빨리 성공하고 누구는 늦게 피지만 그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남의 행복을 축복할 수 있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요. 우리 때는 저런 게 없었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부러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가슴이 벅차요. 손주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 보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친구가 건강하다는 소식 들으면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이게 성숙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 일에 질투 안 나고 오히려 잘 됐네, 축하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얻는 아름다움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비교를 멈추라고 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는 하나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지만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사람마다 고민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이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우리만 아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요.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는 부러움 대신 축복을, 질투 대신 기쁨을, 비교 대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이게 나이 들매 선물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담담해져요. 그리고 그 담담함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요. 바로 침착함과 관용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도덕의 기초라고 봤어요. 우리 모두가 욕망에 이끌리고 고통받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남한테 더 친절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래 살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이걸 아니까 이제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밤에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관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남을 뭐라 할 자격이 있나?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남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길 바랄 순 없지. 나도 많은 것을 갖지 못했는데 그래도 충분했어. 이제 우리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자,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을 편안하게 기대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